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와. 박수 한번 치고 하죠. 네. 패션쇼 2부는요, 늘 그렇듯이 페피쇼 시간인데, 페피쇼, 우리 게스트분 소개하기 전에, 1부에 오셨던 우리 허변 형님께서, 바가나가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두유, 그리고 과자, 빵, 굉장히 많이 간식을 사다 주고 가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배 좀 찼죠? 네,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고요. 얼굴에 약간 붉은기가 도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먹더라고요. 네. 아무튼 기운 좀 차리시고. 네, 오늘 게스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저희 페피쇼 게스트는 거물급을 좀 모셨습니다. 거물? 거물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서울대를 졸업하고 100억 원 정도의 창업 3년차 신생기업이었던 이랜드에 입사해서 1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셨고 이후에 모라비안 바지를 세워서 패션 기업을 컨설팅한 후에 코오롱, 한섬, 인디에프, 세정 등 패션 기업에서 근무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선원규 경영 고문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이런 화려한 경력들도 사실 어마어마하시지만 저희 페피쇼에 또 모신 게 최근 책을 내셨거든요. 애프터 코로나 비즈니스 4.0이라는 책인데 지금 사실 저희 관련해서 듣는 분들이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직접 책을 보거나 이 방송을 들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고요. 경력이 화려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컨설팅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컬럼 기고가로 계속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오늘 좀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선원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원규입니다. 예. 어떻게 뭐 우리 박은보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예,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틀린 건 없고요. 예, 예, 다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100억대에서 1조 원 예, 예. 기여하신 것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팟캐스트로도 나가고 카메라 보시면 이제 유튜브로도 나갈 텐데 예,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 예. 셀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독 청취자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선원규라고 하고요. 어떻게 저는 이게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랜드를 알면서 패션업계에 돌아와서 한 30년, 뭐 35년 정도 패션 유통 관련해서 일을 해온 선원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일을 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기획이라고 모든 회사에서 이제 전략기획 실장으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패션과 관련된 기업의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책 또 큰 비전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뭐 여러 사업부장들이나 뭐 인사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좋은 기업의 경험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기업의 노른자만 찾아서 이렇게 다니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첫 직장이 이랜드. 예. 그때 몇 년도입니까? 88년도. 88년도. 12월. 88년도 12월에 이랜드 공채 3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랜드가 이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을 건데. 그러니까요.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경영 졸업을 하셨으면 더 좋은 기업도 가셨을 그러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의아해하죠. 예. 왜 그 이랜드 학점이 좀 안 좋으셨을까요? 그때는 학점보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니까. 어쨌든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세대는 시대에 대한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뭐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예. 고민도 많았고 뭐 알지. 던지는 거. 데모도 예. 많이 하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기업의 이미지가 지금은 모르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투명하고 정직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노동 착취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했고 기업이. 네. 그리고 부정직했고 다 이중장부 쓰고 네.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가지고 저는 기업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그럼 원래 뭐 하시려고? 공무원? 저는 이제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자를 하거나 언론 쪽으로 하거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형님이 예. 이랜드라는 기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마디에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려고 한다. 이랜드도 크리스천 기업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과연 기업이 성경적으로 경영한다는 게 뭘까? 네? 그게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이랜드를 갔죠. 그때 당시 뭐 100억대라고 하는데 그 이랜드 규모가 어땠습니까? 이랜드는 이제 박성수 회장이 80년도에 이제 개인 사업을 했어요. 예. 가게 하나, 옷가게 이대 하나, 앞에서. 이대 앞에서 예. 진짜요? 500만 원 가지고 네. 이대 앞에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씩 늘리다가 86년도에 법인화를 했어요. 86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 네. 이게 6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를 하고 모든 시스템을 쭉 구축한 뒤에 법인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원들 뽑기 시작했는데 제가 88년도 12월인데 공채 3기잖아요. 네. 88년도부터 공채 1기, 2기, 3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88년도 1월 달에 1기, 뭐 한 6, 7월 달에 2기, 네. 저희 12월 달에 3기. 그만큼 커졌다는 급속도로 거네요. 성장을 했죠. 근데 그렇게 했던 배경이 이제 사실은 그 패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랜드가 사업 모델을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 때문에 급성장할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프랜차이즈 모델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프랜차이즈는 다 위탁 판매인데 네네. 그 전에는 홀세일하고 리테일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게 이제 개인 가게에서 물건을 바잉을 하는 네. 바잉을 하는 구조인데. 그렇죠. 속옷 가게 가면 BYC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그렇죠. 있고. 그때 뭐 아가방 뭐 이런 프로스펙스 뭐 네. 나이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이키는 바잉하잖아요. 네. 그게 그때는 일반적이었죠. 근데 이거를 위탁 시스템으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한국 패션의 표준 모델이 돼버린 그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이 이랜드가 시초였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경영 관리였거든요. 예. 이렇게 실적 이렇게 첫 일이 이제 실적 평가하고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출을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제 추정을 항상 오버하더라고요. 네, 계속 급성장. 급성장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했고 제가 이제 입사할 때 저희 동기가 60명인데 그 이전에 전 직원이 60명이었어요. 야, 2배를 뽑았네요. 두 그러면. 배를 성장하네요. 저희 이제 후배인 저기 4기는 한 300명 뽑고 5기는 500명을 뽑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했죠. 약간 몇 년 뒤 정도부터 대기업의 반열에 들어갔던 거예요? 거의 뭐 한 4, 5년 하면서 그냥 야. 2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갔고 사실은 96년도니까 한 7, 8년 그때쯤 거의 1조까지 도달했다가 97년도에 도달했다가 98년도 IMF가 터지면서 다시 꺼졌다가 2000년도에 다시 1조까지 갔죠. 그때 당시 입사하고 나서 몇 년간은 이 사세도 확장되고 기업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재미도 좀 느끼셨겠어요.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아침부터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퇴근하고. 그렇죠. 그거를 매일 반복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힘들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재밌었죠. 일은 열심히 했지만 너무 재밌었죠. 드라마에서 보던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체감을 하셨으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걸 굉장히 색다른 경험인데 그리고 나서의 그 행보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랜드에서 했던 일 중에 이제 중요한 일이 이랜드 그룹의 마스터 플랜을 짰죠. 중장기 전략을 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제안한 게 유통 사업을 제2 주력 사업을 해라. 이걸 제안했고 그래서 2000년 아울렛이라고 예. 그 사업 모델을 제가 유통으로 그걸 대표님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네, 유통 프로젝트 팀장이었거든요. 제가. 오. 이 정도 지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뭐 이천이 받으셨겠죠. 원래시든 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유통에 대해서 모르다가 막 눈을 뜨던 시기예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다 유통 사업을 시작했고 1996년도가 중요한 해인데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유통 개방을 약속했던 해고 유통 개방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유통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94년도에 이마트 이제 오픈했고 그 이마트에서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지금 코스코 있죠. 네네네네. 그거 오픈했고 94년도에 저 2000년 아울렛 오픈했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 그 유튜브로 보시는 그 MZ 세대는 우루과이 라운드, IMF 이게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거 네이버에 치면 또 잘 나오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너무 돼요. 오래된 이야기죠. 세대예요 저. 네? 저한테 모르죠? 물어보시면 된다고요. 다 그거 다 모르죠. 우루과이 라운드 알아요? IMF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모르는구나. 이게 유통 개방. 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 유통 시장을 빨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의 월마트나 이런 유통을 지배를 안 받고 다 우리나라 유통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세계 유통업체 다 조사했는데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예. 대만의 일본 유통업체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한 거죠. 난 그때 약간 기억이 나는 건 엄마랑 이마트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뭔가 전통 기업 그러니까 막 월마트랑 막 들어오고 썼던 때 그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마트랑 막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야 된다면서 막 거의 이마트만 가고 그렇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월마트도 들어왔고 까르푸르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 테스코도 맞아요.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다 이제 네. 이제 물러나고 네. 저희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월마트가 공략을 해서 실패한 몇 나라 중에 몇 안 되는 그렇죠. 나라죠.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무튼 뭐 이랜드에는 그러면은 그 15년 정도. 15년 정도 계셨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기들 이랜드 출신들과 창업을 하신 겁니까? 이랜드 이제 동기들이라고 후배들. 후배들과 후배들하고 이랜드가 1조 정도 됐는데 이제 제가 15년 정도 하니까 이랜드가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고. 이게 좁다 이런 느낌이죠. 일조 기업인데 좁다. 작다 좁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왜 생각했냐면 그때 갭이 매출이 18조였어요. 비교가 근데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그때 그쵸. 27조 정도 됐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뭐 미국의 기업 하나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나라 패션을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패션의 전략기획실을 만들자. 그래서 컨설팅 회사를 세운 거죠. 컨설팅 회사를 세워서 작은 기업들을 이게 전략을 가이드를 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키울 수 있지 않게. 판을 키워보겠다. 네. 그게 모라비안 바젤이라는 기업인데 이 그 설립 당시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2002년도. 2002년 월드컵 때. 네, 월드컵. 제가 그때 군대 갔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변리사에 일을 했어요. 2002년부터. 그렇습니다. 빠르다. 진짜. 근데 사실 뭐 전략 기획 이 컨설팅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았습니까? 없었죠. 아. 몇 개 이제 디자인 하시는 이제 이 컨셉을 제안하고 브랜드 컨셉 제안하고 하는 예. 뭐 디자인 네트워크스라든지 그런 컨설팅 회사가 한두 개 있었고 예. 모라비안 바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업계는 좀 새로웠어요. 그런 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바젤이 사실은 굉장히 흥행을 했죠. 흥행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1년 동안 한 10개 기업을 컨설팅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수요가 성공한 얘가 EXR. EXR. EXR이 사실 말고 모라비안 지냈으면. 바젤이 컨설팅에서 얻어 성공한 입었을 텐데.
브랜드고 어. 혹시 아시겠지만 JST나 JST나 네. 그런 것도 이제 아크릴릭 모라비안 브랜드. 바젤이 했던 컨설팅. 지금도 인기 있죠. 예, 그럼요. 지금도 어. 살아있죠. 네. 그거 이제 마케팅적으로 했고 저는 이제 경영 컨설팅. 또 이제 음. 다른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마케팅 컨설팅. 어. 그래서 요때 이제 네. 혹시 회사 나가고 나서 갑자기 연봉이 얼마나 뛰셨어요? 연봉은 더 적어졌죠. 아 그래요? 컨설팅이 어. 힘듭니다. 아,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문화가 안 돼서 음. 패션 업계가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지식에 네네. 대해서 밸류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게 큰 대기업들 1년에 10개씩 했는데도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코롱을 컨설팅했는데 코롱 같은 데는 원래 이런 작은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 안 맡깁니다. 저는 맥킨지라든지 글로벌 사에 예. 이런 데 맡기는데 이런 데는 한번 컨설팅 하면은 한 6개월에 한 두세 사람 들어가서 전략 짜주는데 네. 20억 정도 줘요. 아 그 큰 회사 큰 회사는. 아, 네. 근데 저희는 2억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코롱이기 때문에 2억을 주지 그렇죠. 다른 일반 기업은 2천만 원도 안 줘요. 적구나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패션업에 이제 컨설팅이 좀 안 맞는 거죠. 규모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게 사실 생소하기도 했고 그게 중요한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경영 전략은 이랜드에서 배웠던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실전. 이게 한 15년 정도 있었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조직 실험을 했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수많은 실험을 해봤으니까 나름대로 제 안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게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번에 나온 책이에요. 이번에 책은 이제 전혀 좀 다른 예. 아 그래요? 책 얘기 기대했는데. 조금 있다가 과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번 책은 미래 이야기하는 거. 이제 애프터 코로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코롱에서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신 거예요? 코롱은 제가 1년 반 정도, 예? 컨설팅 기간 포함하면 2년 정도 있는데 이제 한섬 회장님이 예. 좀 우리도 좀 도와다오. 와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한섬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즘에 저 알죠. MZ 세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네. 한섬 아울렛도 있는데. 여기, 한삼이 현대 계열인가요? 현대에 이제 매각이 됐죠. 그렇죠. 한섬에서도 좀 그 역할이 있으셨고. 제가 그 소개 자료를 좀 보니까 그 다이소 경쟁사 미니소에서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요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건 이제 제가 한섬에 있었고 한섬에 사실은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 드려서 매각 결정하셨고 예. 이제 제가 어드바이스에서 매각 결정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저를 데려갔던 것은 약간 후견인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후견인. 예, 이제 그 아드님이 계셨는데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제가 들어가서 같이 좀 이렇게 좀 세우시려고 했는데 예. 제가 이제 매각을 어드바이스 드려서 이제 매각을 하시게 되니까 제가 필요 없잖아요. 잘린 거죠. 되게 있네. 제가 어드바이스해서 제가 잘린 거지. 그거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뒤에 1년 반? 좀 더 다니다 한 4년 5년 뒤에 해드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한참 그만두고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MBA에 대한 로망이나 꿈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가서 MBA executive MBA를 마치고 네. 귀국에서 뭐 인디에프하고 세정이라는 그룹에서 같은 이제 패션 회사인데 네네네. 거기에서 일을 했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결국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떤 죽은 기업을 살리는 것 뭐 이런데 이제 밸류가 좀 안 되는 기업을 이렇게 잘 되게 했을 때 밸류가 높아지지 않냐. 그렇죠. 그때 오는 희열감도 크고. 그렇죠. 그런 성과가 좀 있고. 예. 물론 이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도 좋고 또 안 되는 기업을 좀 리바이벌 시키는 거. 그게 밸류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디에프만 해도 나산에서 나산 진짜 옛날에 법정 관리 부도가 났잖아요. 법정 관리 10년 차 된 기업을 세아가 인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 전체가 상당히 이제 좀 다운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리바이벌 시키려고 제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좀 빨리 나오게 돼가지고 뭐 나름대로 거기서는 큰 성과를 그다음에 이제 세종에 가서는 세종에 여러 가지 이제 거기도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을 많이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에 이제 인디안을 웰메이드로 전환하는 그 프로젝트도 하고 제가 디디에 두보라고 그 네. 주얼리 브랜드 네. 네. 그 런칭 까지 친구들이 다 여의도에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 파이낸스 마켓하고 패션 마켓하고 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투자 쪽에서 사실은 패션 마켓을 좀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패션 마켓을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죠. 여기는 또 이쪽 파이낸스 마켓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브릿지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배나 친구들 찾아가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선배가 미니소라는 기업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네가 거기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COO로 런칭을 했죠. 런칭을 하다가 런칭은 성공적으로 했어요. 예.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그 체크하지 못한 게 이제 계약. 중국 미니소하고 한국 미니소하고 계약. 이 계약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돼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계약은 수입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딱 오픈을 해서 매출은 정말 잘 나오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상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상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안 바뀌고 또 여러 가지 결제 조건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살려면은 라이센스 계약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내 로컬 소싱을 하고 네. 일본은 로컬 자체 소싱하고 상품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까지 했지만 사실은 미니소 대표까지 했지만 이제 실패를 했고 뭐 그 과정에 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성공하려면 팀이라든지 네. 경영자가 건강해야 된다. 그걸 좀 느꼈고. 예.